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독주 체제인 민주당이 1강, 민주평화당은 1중,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4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M의 부평과 창원 공장과 달리 군산 공장의 폐쇄가 확정되자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역 경제가 홀대받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운행 3년째를 맞은 수서발 고속철도 SRT는 빠르고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도 전라선에 노선이 없어서 승객 불만이 큽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에서 경의선을 잇는 서해안벨트 경제협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새만금이 남북 물류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사실상 마쳤거나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1강, 평화당이 1중,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4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도지사와 14명의 시장 군수 후보는 물론 지방의원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도의원 35명, 기초의원 168명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 책임지고 평화당도 도지사 후보를 확정한 뒤 민주당의 대항마로 빠르게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10명의 단체장 후보를 냈고 광역의원 후보 19명, 기초의원 후보는 61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만과 독주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와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이것만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도지사는 물론 시장 군수와 지역구 의원 하나 확정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도지사와 일부 지역 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지방의원 후보 역시 손에 꼽을 만큼 적어 전체적으로 1강 1중 4약의 구도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그나마 권태홍, 이광석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열띤 정책 경쟁을 벌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정책 제안, 선거 활동들은 선거가 비로소 정책 대결 또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이번 주 후보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 주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득표 경쟁에 돌입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홀대론이 새로운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군산을 희생양 삼아 부평과 창원을 지원했다고 비판했고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삭발까지 하며 군산 경제 회성을 요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정혁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 GM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경남은 축배를, 전북은 독배를 들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낙후 지역인 군산을 지렛대 삼아 GM 부평과 창원 공장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대우조선 등 경남의 부실 기업엔 2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군산 현대중공업과 GM 군산공장 폐쇄엔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군산 GM 공장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군산 공장은 부평과 창원 공장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지렛대가 되어버렸고 군산 경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군산 시민의 염원을 헌시짝처럼 버린 정부와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며 항의의 의미로 삭발했습니다. 서 후보는 시민과 함께 군산경제 회생과 GM 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며 삭발식 후에 상경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군산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군산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 이 한 몸 군산 시민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선거 이슈가 점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홀대론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도의원 전략공천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평화당에서 이번엔 전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가 당내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형식만 갖춘 당원 여론조사의 경우 지도부가 특정인을 내려꽂는 전행공천이 될 수 있다며 100% 시민 경선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엄 후보의 반발에 따라 이미 거론된 당원 50%와 시민 50% 여론조사 방식 외에 전국 배심원제 같은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전북 도의원 비례대표가 100% 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탄핵한 여성단체 인사에 대한 전략공천을 취소하고 100% 당원 여론조사로 도의원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기존 공모 절차에 응모한 후보 2명과 전략공천이 취소된 1명 등 모두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운행에 들어간 지 3년째입니다. 빠른 데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전라선 이용객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합니다. SRT를 이용하면 익산역에서 수서역까지 1시간 10분가량 걸려 서울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요금도 기존 KTX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게만 한정돼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선 승객들은 익산역에서 내린 뒤에 KTX인 전라선을 타기 위해서 많게는 4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바로 직통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을 많이 걸리는 편이죠. 더구나 일반 열차는 환승 승객에 대해서 30% 할인 혜택을 주지만 SRT 승객은 이 같은 혜택마저 없습니다. KTX와 SRT가 별도의 회사이다 보니 환승 체계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측은 전라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 해소 여부는 진행 중인 SRT와의 통합 영역 결과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SR과 코레일과의 통합을 포함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SRT 개통 이전부터 전라선 승객들의 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되면서 전라선 이용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 위기 지역인 군산과 통영을 집중관리 갈등 과제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해마다 집중관리 과제를 선정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서해안 산업 물류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스만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3대 벨트를 구축해 남북을 H자 모양으로 잇는 게 핵심입니다. 산업과 물류, 교통 중심의 서해안 축, 에너지와 자원 이주의 동해안 축, 이 두 축을 환경과 관광 이주의 비무장지대 벨트가 연결합니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전북은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도 제약 없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면 새만금은 훨씬 더 높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새만금과 개성공단이 한 축에 있어 한반도의 핵심 산업 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만금에 조성될 첨단 농업 기지와
또 군산항을 활용을 해서 농업 협력, 또 물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새만금항과 군산을 잇는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내 남북 철도 수송망을 빨리 구축해서 그것을 서해안선과 연결해서 서해안선을 다시 경의선에다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항이나 군산항과 북한의 남포항을 바로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면 물류 비용을 아끼면서 산업과 물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노인에게 복지관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해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말벗이 필요한 독거 노인의 외로움마저 범죄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산을 쓴 한 여성.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더니 30분 뒤 두리번거리며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화면에 찍힌 여성은 48살 최모 씨. 최 씨는 노인복지관 직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73살 신모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3월과 4월 두 차례 반찬을 만들어주러 왔다며 심할머니의 말벗이 돼주었습니다. 나 같은 혼자 살게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더니 들어가서 한 시간에는 저부터 앉았다 갔어요. 우리는 말벗이 없은 게. 하지만 최 씨는 심할머니의 열쇠 보관 장소와 외출 시간을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집 바로 맞은편 주차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외출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곤 이곳에 있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허리가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마련한 치료비 160만 원과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복지관 직원이라고 속이면 경계심을 풀 것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 전조방송의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모악산 송신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모악산 정상에 있는 JTB 송신소를 찾아 송신탑과 중계장치 등 각종 방송시설들을 둘러본 뒤 시청자들의 TV 수신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또 송신소 근무자들의 설명을 통해 방송 송출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팀 예비 명단 28명에 전북 현대에서는 김신욱, 이재성, 이용, 김진수 등 4명의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들 28명으로 2차례 더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초에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북 현대는 내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릅니다. 지진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모레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관공서 314곳과 아파트 단지 등 민간시설 14곳 등이 참여합니다. 훈련은 오후 2시에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참여자들이 2분 동안 실내에서 대피하고 이후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으로 몸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